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온갖 트집과 지적질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착해졌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댁들은 왜 그런가요? 함께 놀러가도 뭐 해달라고 본인이 요구하셔놓고 저한테 툴툴거리고 트집 잡는 거 보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 꽤 풍족한 편인 건 맞아요. 외적으로는 잘난 거 하나 없지만 공부는 진짜 성실하게 했거든요. 취업하고 돈 따박따박 모아서 반반 결혼했습니다. 누구 하나 더 쓰거나 덜 쓴 부분 없고요. 덜 썼다 해도 굳이 따지고 들 만큼 계산적으로 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유독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집이나 혼수 누가 한 건지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저희 모은 돈도 비슷하고 딱 반반해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도 시어머니는 열심히 살펴보시고 저한테만 좋은 것 같은 물건 있음 그렇게 시비를 거세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소 거슬리는 말을 하긴 하셨어도 옛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만 여겼어요. 본인 아들 사랑하시는 마음에 며느리인 제가 눈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인 분이세요. 그게 며느리인 저에게는 유독 심하신 거고요. 시아버지, 저희 남편,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그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저희 식 올리고 난 후에 시댁 식구들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말 다가오고 있어서 시댁 친척들도 다 모여있는 자리였는데요. 오랜만에 시아버지가 한턱 쏘시는 거라 시댁 근처 소고기집을 갔거든요. 여러 가지 부위 골라서 10인분 이상 시켰고요. 당연히 각 테이블마다 조금씩 맛보시라고 나눠서 담겨왔습니다. 직원분들께서 각 테이블마다 고기 담긴 접시 놔주시는데 시어머니의 이상한 기질이 발동되었어요. 대뜸 직원더러 이거 진짜 그람수 정확한 거 맞아요? 하셨고 직원은 당황해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주방에서 정확하게 달아서 나오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언성 높이면서 딱 봐도 적어 보이잖아요. 지금 4인분이면 최소 600g은 나와야 하잖아. 아닌데? 라고 우기시는 겁니다. 저희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친지들 모시고 모임 가지는 거라 꽤 왁자지껄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시자마자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직원분은 시어머니 소리 지르시는 거 듣고 꽤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저 같아도 놀라겠네요. 직원분이 황급히 주방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고요. 그 후로는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님, 뭐 불편한 게 있으시다고요? 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사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더 불쾌한 티를 팍팍 내시며 고기 이거 그램수 정확하냐고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라고 하셨고요. 사장님께서는 단체 예약하고 오셔서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부족하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저울로 달아서 내보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쯤 했으면 그만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와보라는 둥, 내 눈앞에서 재보라는 둥, 사장님 얼굴이 화가 나서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떽떽거리시더군요. 당연히 온 가족들이 말렸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보세요. 그만 좀 해, 엄마. 진상이야? 하면서요. 친척분들은 기껏 밥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일 생기니 황당하잖아요. 기분 나쁜 티 내면서 불판 실컷 달궈졌는데 고기도 못 구워 먹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사장님이 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도리어 가족들에게 왜 날 말려? 내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나만 나쁜 사람이지? 라고 따지려 하셨는데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노려보면서 그만해. 좋은 자리 망치지 말고 경고하셨어요. 그제서야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러시는 분은 아니겠지. 오늘 가게가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예약한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초조했죠. 제가 고르고 예약한 거 뻔히 아시는데 트집 잡으실까봐요.
아니나 다를까 친척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 시누이만 시댁에 가서 후식을 먹기로 했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절더러 너 저 가게 아는 곳이니? 하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화돌짝 놀라서 아니요, 그냥 식당 알아보라 하시기에 검색하고 후기 보고 고른 곳이에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수석에 앉아 저 못마땅한 눈으로 굳이 뒤돌아보시면서 골라도 저런 데를 고르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라며 혀까지 차셨어요. 시댁 식구들 있는데 저에게 타박하시니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엄마, 제발 어디 가서 시비 좀 걸지 마. 엄마 때문에 어딜 다닐 수가 없어. 라고 타박했거든요. 남편도 그래,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밥 드셔야지. 그러면서 왜 무슨 날마다 외식을 하자 그래. 이해가 안 가네.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날 일은 그 정도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그날 일로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우리 엄마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옛날 분이라 그런가 싶다가도 가족들도 이해 잘 못해.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자잘한 일들로 시어머니가 어떤 타입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언제 한 번은 저에게 TV에서 봤는데 몸에 붙여서 쓰는 마사지기가 있더라. 나 그것 좀 사다오.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왜 한 집에 사는 시누이 놔두고 저에게 부탁하시는가 싶기는 했지만 거절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 뭐 있나 찾아보고 사서 시댁으로 보내드렸죠. 배송 간 것 같길래 냉큼 전화해서 어머니 써보셨어요? 물어봤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빈정거리며 너한테 시킨 내가 바보지. 너 내가 사달라는 게 아까웠냐? 그래서 이런 싸구려를 보낸 거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 꽤 비싼 건데 별로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괜찮으면 너 가져다 써라. 어디 시댁에 보내는 물건을 이런 걸 하면서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우리 엄마한테 절대 뭐 사다 주지 마 자기야. 부탁해도 절대로 그냥 거절해.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들어. 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남편은 거의 넌덜머리가 난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저더러 동생이랑 나랑 어렸을 때부터 생신이며 어버이날, 연말 갖은 선물 안 해봤겠어? 라고 묻더라고요. 끄덕끄덕했더니 남편은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있었는 줄 알아? 하나도 없었어.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그냥 안 해드리는 게 답이야. 라는 겁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아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 뭐 사다 드리거나 식당 가거나 다 싫다 그러시면?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그냥 돈으로 드리는 게 최고야. 그럼 적어도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소리는 안 하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일 겪다 보니 시어머니 패턴이 뭔지 대강 알겠더군요. 트집 잡히기 싫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결혼하고 1년 반쯤 후인가 시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 하더군요. 저희도 궁금했는데 온 가족이 바글바글 기다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굳이 인사받는 날 시댁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개받고 나면 시부모님 중 누구라도 저희에게 전화와서 애가 괜찮더라 별로더라 이야기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시누이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전화와서 언니 저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하더군요. 저랑 남편은 TV 보고 있다가 옷 걸칠 생각도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시누이 찾으러 나갔어요. 현관 앞에는 없어서 나가보니까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시누이 일으켜 세우면서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뭔데? 했지만 시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들어가서. 하고 시누이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시누이가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안쓰러워서 따뜻한 차 한 잔 타와서 마시라고 줬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기질이 발동돼서 예비 시매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나 봐요. 처음 인사 온 자리인데 자네는 어디 학교 나왔나? 차는 뭔가? 부모님 노후는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고? 하는 질문들을 막 퍼부었단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 처가인이 잘 보이려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못생겼다, 외모 관리를 해야겠다, 진짜 그 회사에 재직 중인지 내가 전화해보겠다 등등 진짜 별말을 다 하신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리 예비처가라도 기분이 나쁜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잘 참았나 봐요. 시누이 남자친구는 다 끝난 후에 시누이더러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하고 갔단 겁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께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 본인 남자친구까지 그렇게 나오니 서러움이 북받친 거였어요. 저희 남편은 한숨 푹푹 내쉬면서 니네 새언니 데려오기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함부로 대하면 뒤집어 엎는다고 얘기해놨더니 좀 잠잠하시더라 라며 시누이 편을 들어줬어요. 이런 일까지 있으니 솔직히 시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 시누이까지 셋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역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트집 잡아보기로요. 다음 날 저희 부부가 시누이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어째 같이 오냐? 앉아,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서로 눈빛 주고받으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젓가락 탁 놓으면서 엄마도 늙었나? 반찬 간이 하나도 안 맞네 했고요. 시어머니는 본인한테 뭐라 하니 버럭하시면서 뭐가 안 맞아? 맛만 있구만 하면서 호통치셨습니다. 저랑 시누이도 맞아요 어머니, 많이 짜네요. 엄마, 원래 나이 들면 간을 못 맞추는 게 맞긴 해 하면서 거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막 성질내시긴 했어도 시무룩하신 듯 하더군요. 저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안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네, 창틀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네, 빨래가 줄어들었네, 셋이 돌아가면서 쉴 새 없이 시어머니를 타박했죠. 시어머니는 화내면서 저희 부부더러 집에 가라 하셨습니다. 순순히 돌아오긴 했지만 시어머니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만나거나 전화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 너네들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렸다, 병원 좀 데리고 가다오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거 듣고 웃으면서 난 엄마가 일평생을 시비쪼 짜증쪼로 살길래 그런 거 좋아하시나 했지 왜? 엄마는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면박을 줬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일부러 그랬다는 사실 아시고 오히려 주눅 들어서 지금은 얌전히 지내십니다. 저희 시누이에게 나 상담 좀 받게 센터 예약 좀 해줘, 요즘 너무 우울해 하시기까지 했다네요. 또 착한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 안쓰러워서 예약을 해줬대요. 한 두세 달쯤 그러니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시긴 했어요. 시누이 결혼도 예정대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한 번에 변하실까 싶네요. 또 이상한 성질 부리고 시비 걸고 다니면 아예 시댁 밖에서는 안 만난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문제아가 하나씩 있나 보네요. 그 문제아가 어른이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럿 괴롭죠. 이런 문제아는 다른 가족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응징해줘야 하는데 그 문제아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자꾸 비위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아는 또 문제를 일으키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문제아 시어머니 잊을만 하면 응징해주면서 사셔야겠네요.